이번 영상에서는 뉴저지주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며 왜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주가 되었는지에 대해 볼 텐데, 빠르고 간결한 전달을 위해 역사부터 시작하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 뉴저지 근처 지역을 점령한 세력은 영국이 아닌 스웨덴과 네덜란드였습니다. 1620년대 네덜란드는 허드슨 강 쪽을, 이후 1630년대엔 스웨덴이 델라웨어 강 쪽을 차지했죠. 이후 두 세력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1655년 네덜란드가 승리하며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이 뉴 네덜란드 식민지 지역에 뉴 암스테르담이란 요새 겸 정착지를 세우는데요. 이곳은 얼마 못 가 영국에 의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 북미에서 식민지를 확장하던 영국은 그들이 보냈던 탐험가 존 캐벗이 북미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뉴 네덜란드 지역을 요크 공작에게 하사했고, 요크 공작의 명령을 받은 리차드 니콜스 대령은 1664년 뉴 네덜란드 식민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 암스테르담은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지역의 이름은 왜 뉴저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10년 전 정도의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하는데요. 1642년부터 약 10년간 영국에선 의회제와 군주제를 지지하는 두 세력 간에 일어난 영국 남북 전쟁이란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왕이었던 찰스 1세는 1649년 처형되고, 그의 아들 찰스 2세는 영국을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1660년 다시 왕정이 복원되고 찰스 2세는 영국으로 돌아가 다시 왕이 되는데요. 이 영국의 내전 기간 동안 영국 개업의 저지섬의 사람들이 내전 내내 찰스 2세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찰스 2세는 이 새로운 식민지 지역의 이름을 뉴저지로 명명하며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1770~80년대에 진행된 미국 독립전쟁에서 뉴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뉴저지는 당시 13개 미국 주 중 가장 많은 교전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고, 조지 워싱턴 휘하의 대륙군에게 매우 중요한 승리를 가져다준 트렌턴 전투나 프린스턴 전투와 같은 주요 전투의 전장 역시 뉴저지였죠. 이렇게 뉴저지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미국 독립에 큰 역할을 했고, 지역 자체가 미국 독립 과정에서 군사적, 정치적 중심지였기에 1784년엔 뉴저지의 프린스턴이 잠시 동안 임시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87년엔 미국의 세 번째 주가 되죠. 이렇게 1700년대 후반 미국 독립의 중심적 역할을 한 뉴저지는 1800년대부턴 산업화와 함께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뉴저지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지리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일단 뉴저지의 고도 지형도를 보시면 북쪽이 유독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경우 지난번 웨스트 버지니아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에팔레치아 계곡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내해안 평원의 경우 저지대와 구불구불한 언덕으로 구성된 지역인데, 주 내에서 가장 질이 좋고 비옥한 토양을 가진 곳으로 농업에 이상적인 곳이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의 외곽해안 평원의 경우 해안 근처엔 모래나 자갈이 많고, 중앙 지역엔 소나무가 가득 찬 불모의 땅이란 뜻인 파인 베런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모래가 많고 산성에 영양분은 부족하다 보니 일반적인 농업 작물을 재배하긴 어려워 소나무나 난초와 같은 식물들이 있는 지역이죠. 이런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경제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선 북부 고지대엔 산들이 있다 보니 이곳에선 철, 구리, 아연 등의 광물이 채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지대에서 아래쪽으로 강이 흐르는데, 고원과 평원, 해안까지 가지고 있는 뉴저지는 당연히 강의 활용이 가능했겠죠. 예를 들면 뉴저지주 패터슨엔 파세익 강이 있는데, 이 강엔 23m 높이의 그레이트 폭포가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은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죠. 그렇다 보니 뉴저지는 미국의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 중 한 곳이 되었죠. 특히 직물, 총기, 실크, 기관차 제조 등을 주로 했는데, 특히 실크 생산량이 많아 실크시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농업도 발전했는데, 여기에 산업화된 방법까지 더해지다 보니 농업이 더 발전했죠. 또 동부 해안에 있다 보니 뉴저지로 이민자의 유입도 많아 뉴저지 자체의 인구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주 자체의 농산품 수요도 많았지만 단순히 주 내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주변엔 어떤 지역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동북쪽은 뉴욕주, 서쪽엔 펜실베니아주, 아래쪽은 델라웨어 주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조금만 더 확대하여 보면 허드슨 강만 넘으면 바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뉴욕이, 또 델라웨어 강만 넘으면 미국 도시 인구 중 인구 6위인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인구가 많은 두 도시와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미국 입국자의 입국 심사를 받았던 곳으로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 바로 옆에 있는 앨리스 섬도 사실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이 허드슨 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도 많은데 또 미국 최대 도시들과도 매우 인접하여 농산물 수요는 당연히 넘쳐났겠죠. 또 산업혁명 이후 증기선과 운하, 기관차를 이용한 효율적인 농작물의 운송이 가능하니 농업을 통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었죠. 게다가 남단의 소나무가 가득한 불모지 지역에서도 점차 농업이 발전해 나갔는데 생태학적으로 독특한 땅이지만 이곳에서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법들이 여러 세대의 농부들을 거치며 발견되었습니다. 특히나 베리류가 많이 생산되게 되는데 지금도 블루베리는 미국 내 2위, 또 세 번째로 많은 크랜베리를 생산하는 주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광산업, 농업, 산업혁명의 중심지, 거대 도시들과의 높은 접근성,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밟는 땅 등과 같은 조건들이 합쳐졌는데 인구가 늘어나질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산업들이 강하긴 한데요. 또 주들마다 주목할 만한 특정 산업들이 있겠죠. 뉴저지 주를 본다면 가장 주목되는 산업은 생명공학 및 제약산업일 것입니다. 바이엘, 머크, 얀센, 노바티스 등 미국 내 상위 20개 제약회사의 본사 중 10개사 이상의 본사가 바로 뉴저지에 있죠. 또 너무나도 잘 알려진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는 뉴욕에 있잖아요. 허나 뉴저지에도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웨스트가 붙지만요. 뉴욕, 맨해튼 서쪽에 허드슨 강을 지나 뉴저지주의 저지시티 해안가 다운타운에도 여러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이곳을 월스트리트 웨스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강 건너 뉴저지의 저지시티 역시 금융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해안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물류업도 상당히 강한데 미국 동부 물류산업의 주요 허브이기도 하죠. 또 뉴저지엔 포춘 200대 기업 중 20개 이상 기업의 본사가 있기도 한 것처럼 뉴저지의 산업은 꽤나 고르게 발전되어 있고 생산과 소비 모두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다각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중위 가계소득이 거의 9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 전체 주 중 세 번째로 높죠. 게다가 인구 10명당 1명 정도가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 미국 내 100만 장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높은 인구 밀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겠죠. 추가적인 이유들도 한번 본다면 고지대, 숲, 평야, 해안지대 등 여러 환경이 다채로워 볼거리가 많고 이는 관광업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선 북부 고원엔 하이포인트 주립공원과 같은 멋진 산림 경관이 있고 또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케이프 메이, 롱비치, 오션시티 등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해안과 여러 역사적 명소,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 수상 액티비티, 카지노, 놀이공원, 꽤나 규모가 있는 박물관이나 공연장 등 여러 문화적 활동이나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미국에서 북동부 주요 도시들 사이에 있기에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위쪽에 캐나다인들의 접근성까지 높은 곳이죠. 이런 부분들은 관광업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만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산, 숲, 강, 폭포, 해변, 또 도시부터 시골까지 여러가지 환경과 관광 문화적 요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니 당연히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다만 뉴욕과 필라델피아처럼 거대한 도시는 없으니 상대적으로 지루한 도시라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생활비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높은 도시, 필라델피아는 18위에 올랐거든요. 뉴저지는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조용하고 기본적 인프라는 충분히 있는데 또 필요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일자리도 많으며 생활비도 비싼 바로 옆 대도시로 통근이나 이동이 쉽게 가능합니다. 거대 도시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조금 움직이긴 해야 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훨씬 낮은 생활비로 거대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단점이라면 세금은 꽤나 높은 편인데요. 최고 소득세율은 10.75%로 전체 주에서도 네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도 우수한 주에 속하며 뉴저지는 공립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은 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출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가지 교육의 질과 시스템과 관련된 통계들에서 대부분 3위권 내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높은 품질의 교육 시스템을 가졌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또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또 범죄율과 빈곤율 모두 미국 전체주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이 조금 높더라도 거주할 만한 이점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네요.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인구 밀도는 매우 높은데 거대 도시라 볼 만한 곳은 없거든요. 가장 큰 도시인 뉴워크의 인구도 30만 명 정도입니다. 뉴저지의 인구 분포를 보시면 사람이 유독 적은 지역들도 있지만 그쪽은 대부분 북부 고원과 파인페런스 지역이고 비교적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인구가 잘 분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다 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 가까이 있으니 거대 도시의 필요성은 적지 않나 싶네요. 종합해보면 산업이 잘 발전되어 있고 의료, 교육, 치안, 관광, 문화, 자연환경 등 여러 요소들이 잘 발전되어 있는 데다 메가시티들에 대한 접근성까지 매우 높기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을 보면 뉴저지는 블루스테이트로 1992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주입니다. 일단 인구 구성만 보아도 외국 태생 인구가 20% 이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과 함께 가장 이민자 출신이 많은 주에 속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저지의 세금은 높은 편이고 또 의료용 대마초,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이기도 한데요.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겠죠. 또 이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뉴저지는 현재 꽤나 진보적인 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주인 뉴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늘 고맙습니다.